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지난 영상에서 하지 못했던 일론 머스크의 FSD 베타 V12에 대한 심층 분석, 그리고 구독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그거에 약간 답변이 될 수도 있는 이렇게 의견 남겨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심층 분석도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그걸 못 만들었는데, 또 제가 또 느끼는 바가 AI 트레이닝에 있어서 느낀 바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진스님, 감사합니다. 근데 FSD를 구독했는데 FSD 베타를 바로 이용을 못 하십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일어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FSD 베타를 더 좋아하지 FSD보다는 그렇죠. FSD 베타에 더 관심이 많으시죠. 노아만 되는 게,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이러면 구독하신 분들은 시간이 돈인데 그 기간 동안 또 FSD 베타를 못 쓰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결국 사게 만드는 테슬라의 빅픽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커뮤니티에 그런 질문 진짜 많이 올라옵니다. 왜 안 되냐? 구독자님께서는 FSD를 구매하신 거지 FSD 베타를 구매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FSD 베타는 업데이트된 차례가 되셔야지. 그리고 FSD 베타의 파인 프린트를 보면은 이제 스코어 점수가 기록되고, 그 점수가 이제 해당 바를 넘겨야 되고, 이제 써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좀 검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모델 S 샀을 때도, 이제 차를 처음 샀을 때도 FSD 베타를 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즈 되고 점수라든지 상황 파악. 여러분들은 FSD를 사신 거지 FSD 베타를 사신 게 아닙니다. 근데 FSD 베타를 쓰려면 조건이 FSD를 구매를 했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필요한데 참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게 정식 상품으로 나와서 클릭을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FSD V12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테슬라를 몰고 다니면서 좀 경험을 저도 좀 더 이제 해보니까 전국을 조금 이렇게 쏘다니게 됐는데, 한국은 딱히 슈퍼차저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나게 미국같이 촘촘히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왜냐면 집밥만 먹여도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레벨 2 차저만 하더라도요. 도착지에서도 운이 좋게 저 같은 경우는 있었어서 그런 레벨 2 차저 환경이 한국에는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라가 작아서 90%만 충전해도 웬만한 데를 다 가더라고요. 주행거리 그렇게 지극히 미국 기준입니다. 근데 미국은 심각하죠. 왜냐하면 주행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여실히 급속 충전의 위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표인데요. 테슬라의 패스트 차저는 현재 이게 2만 개가 넘었을 겁니다. 이게 조금 지난 데이터라서 미국에서 2만 개 넘게 있고 1,900개의 스테이션이 있는데, 이 맵의 히팅 포인트를 보면 더 빨갛고 더 크죠.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차징 스테이션을 합쳐도 반 조금 넘는군요. 신기한 게 스테이션 수는 더 많습니다. 근데 히팅 맵이 적죠. 왜냐하면 스테이션당 차저 수, 플러그 수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DOE, US Department of Energy 자료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50kW도 다 포함된 거라서 속도면이나 여러 면적으로, 그러니까 편의성, 이런 것도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점 사업도 정식적으로 이제 퍼밋도 받아서 나가는 것 같죠? 요게 좀 대비돼서, 그러니까 한국의 환경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제가 써보니까, 지극히 제 개인적 기준입니다. 물론 당연히 DC 패스트가 위급사항이라든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진짜 10분만 충전하면 웬만한 데 다 가니까요. 그러니까 레벨 2로 꽉 채우고 10분 정도만 슈퍼차저를 하고 가도, 슈퍼차저를 써봤습니다. 한국에서. 미국만큼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격히 미국에서는 이 차이가 심각하죠. 그리고 더 하나 첨부하면은 그 레벨 2마저도 고장이 나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한국에 제가
이제 사실상 베이스가 없죠. 저는 미국에 사니까 잠깐 이렇게 부모님을 방문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부모님 통화로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그걸 해결을 하긴 했는데 고장나는 차저가 참 많았고 역시나 여기서도 테슬라 슈퍼차저를 제외하고는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를 제가 벌써 오자마자 느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폰을 개통하지 않거나 여러 제약사항이 더 클 수도 있는데 레벨 2 차저도 이렇게 많이 고장난다라는 것에 좀 실망을 했습니다. 역시 관리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일론 머스크의 FSD V12에 대한 심층, 저만의 또 심층 분석인데요. 보시면요, 이것도 얘기를 그때 못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 맥시멈 85마일, 이 마일입니다. 킬로미터가 아니라 85마일로 아예 이게 맥시멈이거든요. 맥시멈 스피드로 고정해놓고 시내에서 달리는데 현재 버전에서는 아마 이렇게 셋업을 해놓으면 속도를 미친 듯이 올리려고 할 거거든요. 물론 도로에 따라 애시당초 맥시멈 스피드가 이렇게 픽스된 데는 속도를 바꾸긴 할 텐데 그래도 시내에서 85로 계속 이게 숫자가 안 변하더라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 봐도 계속 85 같이 보이죠. 이게 좀 신기했고 또 하나는 손을 안 잡는 것 같습니다. 센터 클러스터, 중앙 계기판에 비치는 일론 머스크를 보면 저도 종종 제 영상 보면 그렇죠. 근데 저는 잠깐만 그렇게 하는데 이 시종일관 폰을 들고 촬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크에 손을 안 얹는, 그러니까 이미 V12는 손을 안 얹게 이미 그 업데이트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이미 그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사 구간에 이런 복잡한 것도 여유롭게 빠져나가는 거는 이미 제가 인트로나 아우트로나 리뷰 영상으로 제가 이미 직접 체감해서 제 차로 이런 걸 다니는 거를 몇 번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쟁점이 스탑 사인에서 0.5%만 쓴다고 얘기한 거, 그렇게 됨으로써 AI 트레이닝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구독자님께서 테슬라의 FSD 베타 쓰는 층, 나이층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을 테슬라 유저들을 고려해서 0.5%가 아니냐,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논문을 보니까 이것도 근데 데이터가 좀 제약적이라서, 그러니까 AI 개발자랑 그 의견 주신 분 양쪽에 의견을 이제 다 생각하게 된 거죠. 자, 논문에는 full way stop입니다. 그러니까 4way 다, all the way 다 모든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없고 스탑 사인만 있을 때 풀로 스탑하는 레이시 20%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10대 중 2대만 쓰고 8대는 그냥 간다라는 거죠. 그래도 0.5%보다 높네요. 그러니까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의견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두 얘기 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개발자 의견에 더, 아무래도 그분들 의견이 조금 더 와닿다 보니까 그 편에 들게 된 건데, 왜냐면은 AI를 트레이닝 하려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중 2대만 스탑하는 거니까 0.5%당 높게 이렇게 단순히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거리에서 완벽하게 스탑을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차량이 없으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갑니다. 제가 이 일론 머스크 발언 때문에 또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좀 살펴보니까 아마 항상 어떠한 조건이든지 간에 스탑에 쓸 사람은 거기서도 대부분 미국에서도 온라인상에서 디스커션을 보면은 1%라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컨센서스가 1%도 안 될 거라는 거죠. 아무도, 이거 누가 봐도 안전하다, 차량이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쓰지도 않고 그냥 간다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 그 얘기를 영상에서 하는데 왜 하나 봤더니 다시 영상을 돌려보니까 스탑 사인에서 쓰질 않습니다, 이 차가. 그러니까 과거에 FSD V10 때 인간같이, 그러니까 롤링 스탑을 한 거죠. 살짝 쓰는 척 하다 가는. 그렇게 V12가 스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퍼블릭 버전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트레이닝이 얼마나 어렵냐면,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all the way 스탑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레이스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0.5%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요런 조건에서, 그러니까 이 20.2%라는 거는 논문에도 조금 나오지만 상대편한테 차가 있다라든지 어떤 이 트리거 할 조건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좀 그나마 쓰지, 누가 봐도 안전하면은 그냥 가버립니다.
살짝 쓰는 척 하다가 이 차도 속도를 많이 줄이긴 하는데요. 거의 아주 완벽히 풀스탑해서 원래 FM은 쓴 다음에 3초를 서야 됩니다. 이를 찌글뚱말뚱 하다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2, 3에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과연 여러분들도 정말 스탑 사인에서 완벽히 쓰신 다음에 3초나 기다리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이건 미국 한정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쓰게 만들도록 트레이닝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 트리거 되는 게 없는 상태의 데이터를 구해다가 그것만 왕창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왜냐면 그런 사람은 더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FSD가 얼마나 이미 인간보다 운전을 잘하고 있는지를 저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얘가 더 안전하게. 물론 사람이 실수 안 하는 걸 실수할 때도 있지만 이런 거는 지금 미국에서 신문지상 찾아보십시오. 스탑사인에서 제발 좀 제대로 스탑하라는 캠페인이나 뉴스가 산더미같이 나옵니다. 얘가 사람보다 얼마나 잘하냐면은 꼬리물기 같은 것도 안 합니다. 지금 신호등이 있는 이 파란불에서 보시면 이 차가 서 있거든요. 따라 안 갑니다. 이거 굉장히 거리가 꽤 되거든요. 저 이 사거리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완벽히 가서 이 사거리의 이 중간 사각형 에리어를 비워줄 때 이 클리어 될 때 이걸 이제 근데 물론 이제 이미 이 영상에선 빨간불로 바뀌어서 섰다 이제 자기 차례 때 다시 가는데 보통 사람이고 이런 상황이면은 가서 꼬리를 물죠. 이 끝에 갖다 대죠.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법대로 운전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자각할 필요가 있다. FSD 베타를 쓰면서 더더욱 저는 그래서 더 안전하게 운전하게 되고 크고 작은 사고가 날 법도 한데 미국에서는 사고가 조그맣게 해도 제가 내연기관 가질 때는 계속 좀 물론 그때는 나이도 어렵긴 했지만 근데 점점 저는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느낌을 팍팍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시 심층적으로 보면은 AI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고 데이터를 구하는 게 진짜 그리고 얘가 이미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쓰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또 하나 이제는 코드를 안 쓰고 예외 상황에 대한 코드를 익셉션을 발생시키지 않아도 되니까요. 데이터 피딩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후발주자들이 이런 간략한 구조를 보고 따라하기 쉽지 않겠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짜 힘듭니다. 이거는 테슬라가 AI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말이 쉽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요. 말이 쉬우면요. 그 이면에는 누군가 정말 미친 듯이 진짜 연락에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쉬워 보이면 쉬워 보일수록 따라하기 더 어렵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테슬라니까 그게 이제 쉽게 오는 거지. 이걸 후발주자가 구축을 한다. 하드웨어부터 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건 다시 한번 개발자를 조금만 아신다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가 있죠. 삼성과 애플을 보면 됩니다. 삼성은 애플을 카피하면 되는데 왜 맨날 애플한테 밀릴까요? 그 이유는 플랫폼 상에서는 자기가 독특하게 만들어 놓은 조건들이 콤비네이션이 돼서 무한개의 조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애플을 카피하려면요, 무한개를 카피해야 됩니다. 옛날엔 기술 한두 개만 카피해서 금방 따라가면 됐는데 요즘은 무한개의 조건을 카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카피가 어렵습니다. 선두주자를 잡으려면요, 그렇다고 선두로 가는 애가 뭐 무한정 1등이냐. 제가 안 하는 걸 해야지 그나마 쫓아갈 확률이 늘어납니다. 제 거를 그대로 들어다 하겠다는 거는 2인자 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의 상황에서는 한국보다 카피를 더 잘하는 옆 나라가 있기 때문에 벌써 쉽게 카피할 수 있으면 그 나라가 카피를 합니다. 자, 스마트폰 얘기를 했으니까 애플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테슬라는 저런 AI 트레이닝이나 자율주행이 있어서 자신만의 고유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애플입니다. 지금 제가 예전부터 얘기한 애플의 느낌이 난다고 한 3년 전에 얘기했는데 이젠 그냥 애플입니다. 이 업계. 자, 월드와이드입니다. 판매 대수로 마켓쉐어가 애플이 1등입니다. 2등이 삼성이고요. 2등 삼성 2등만 해도 잘하는 거죠. 근데 레비뉴 베이스로 하면 더 처참하죠. 왜냐면 애플은 비싼 폰을 파니까. 이게 지난 마켓쉐어의 변화고요. 개인적 경험으로는 제가 대학원생 때
이제는 삼성의 시대다. 주변에서 하도 그래서 그때 갤럭시 S5를 제가 처음으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에 애플을 썼었고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야 이건 아니구나 해서 아이폰 6로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 와이프는 갤럭시를 씁니다. 근데 제 와이프한테 왜 갤럭시를 쓰냐면은 첫 이야기가 그래도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 제품을 써야 되지 않냐라는 게 첫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그렇죠. 와이프는 갤럭시, 특히 이제 노트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노트가 이제 단종되니까 지금 이제 울트라고, 저는 계속 그 이후로 계속 그냥 아이폰을 쓰는 거죠. 그때 이미 저는 체감을 했거든요. 아 이건 안 되겠다라는. 그치만 이제 애증의 삼성인 거죠. 자, 탑10 스마트폰 월드와이드 작년 1등은 아이폰 13입니다. 엄청나게 팔았군요. 2등은 삼성 갤럭시 A13입니다. 노트도 아니고 S22, 23, 뭐 이거 울트라도 아닌, 그러니까 저가 폰인 거죠. 저가 폰으로 그나마 이 파란색이 삼성인데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비뉴 베이스, 이익 베이스라면 더 처참합니다. 3위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고요. 4등이 아이폰 SE 3rd generation이고 5등, 6등도 다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4, 그 다음은 아이폰 14 프로 맥스입니다. 도대체 2등을 제외하고요. 1등, 3등, 4등, 5등, 6등, 7등이 전부 아이폰입니다. 그리고 샤오미가 나오네요. 샤오미 레드미 노트. 그 다음 다시 아이폰 14 프로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탑10에 삼성 갤럭시 A12군요. 전부 삼성은 저가 폰만 팔아서 겨우겨우 이 판매 대수의 마켓 시어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꽤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아이폰이라는 애플이라는 선두주자가 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왜 카피를 해서 이걸 못 잡았을 거라는 대답이 그 질문에 다시 한번 대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은 그러니까 이 AI 업계에서 특히 자율주행이 있어서 테슬라가 AI 클러스터를 오늘 라이브로 켰습니다. 근데 도조가 아니라 엔비디아 H100 신형이죠. AI 트레이닝 신형 칩을 10,000개나 써서 이제는 이 FSD를 열심히 또 트레이닝을 하겠죠.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런 AI 클러스터 서버용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이런 거를 즉각 사서 러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대단합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트레이닝할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현재 내연기관차에서는 이렇게 하는 회사가 없죠. 아까 말한 파이프라인에는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이런 게 다 갖춰져야지 쫓아가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카피하는 것 자체가 변수가 너무 많고 다시 한번 리소스가 많아서 이제는 카피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차라리 걔가 안 하는 다른 어프로치라든지 새로운 걸 하지 않으면은 그저 남을 팔로우하는 거로는 이제는 세상에 리딩하기는 어려운 시대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엔비디아는 정말 노났군요. 이게 A100 저게 3년 전인데 얼마 전까지만 이걸 계속 쓰고 있었는데 저 대안이 없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러면은 누구만 또 좋냐면 TSMC만 좋습니다. 이걸 누가 다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만들 생각. 그러니까 만들면 되지. 항상 그 뒤에서는 어마무시한 엔지니어들이 갈려나가고 있다라는 점. 말은 쉽지.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다 리딩하는 얘기만 하는데 리딩하는 말로 리딩하는 건 쉽지. 뒤에서 일하는 건 정말 개같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4만 달러네요. 이게 도대체 H100 이 가격을 이렇게 올려도 이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격을 올려도 엄청나게 팔아야 되는군요. 엔비디아 주식이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고평가돼 있다고 하지만 저도 고평가됐다라는데 어느 정도 동의해서 뭐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금리 영향도 있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하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요. 엔비디아의 미래는 유망합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이런 적이 바로 커스텀 칩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나마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테슬라는 이것뿐만 아니라 도조도 커스텀 칩 그리고 하겠다라는 거 꾸준히 그 매년 테슬라 will spend over 2 billion 달러죠. 이거 소이어가 올려놓은 글인데 2.6조 원이 넘죠, 하나로. 그걸 매년, 그리고 내년에도 또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당장 이득도 안 나는데 이런 걸 써서 계속해서 밑에서 작업을 해야지 선두주자를 그나마 흠집이라도 내지 말로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후발주자는 현재로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게 다 돼야 된다. 왜 엔비디아가 무서운지, 그리고 그나마 그 엔비디아의 이런 흠집을 낼 수 있는 작업을, 제가 지난번에 엔비디아를 좋게 얘기한 게 도조가 더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근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엔비디아의 트레이닝 슈퍼 클러스터를 이미 쓰고 있더라. 계속 테슬라가 이거에 기반해서 이런 소식을 조금 더 미리 접해서 제가 그냥 돌려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왜 자율주행이 있어서 얘네가 그렇게 앞서가고 왜 후발주자가 쫓아오기 어려운지도, 그리고 AI 트레이닝이 얼마나 데이터를, 이런 상황들 그냥 스탑사인, 우리는 인간이니까 이걸 보고 그냥 쓰면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거지만 사실 그걸 트리거 하는 데는 여러 조건들이 이미 있고 그것만의 또 데이터를 따로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쉽지 해보면요, 이거는 의외로 그래서 사람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부터 해서 이런 정말 컴퓨터 코딩에 있어서도 노가다를 해주실 분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보긴 정말 쉽지만, 다시 한번 오늘의 경우는 보긴 쉽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